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입니다. 작년부터 논의가 계속되어 온 연금개혁, 지난 1월 31일 국회는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꾸려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선 상황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월 16일과 20일에 1차와 2차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개최했는데요. 오늘은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진행되고 있는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의 수기를 거쳐 4월 중 연금개혁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낸 뒤 이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종료인 5월 29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정부가 핵심 쟁점이 빠진 개혁안을 국회에 넘긴 데다 복잡한 연금제도에 대한 학습, 토의 시간도 빠듯해 결국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제1차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연금개혁에 대한 경영계, 노동계, 청년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4월까지 이어지는 공론화 절차의 첫 단추였는데요. 1차 공청회의 논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과의 연금개혁에 그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경영계에서는 현재 소득 하위 70%로 설정된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축소하되 대신 더 두텁게 보장해서 노후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즉 정부 여당의 선택적 복지, 약자 복지와 같은 방향을 제시했고, 반면 노동계는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 그리고 지급 대상을 8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공분을 사고 있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폐지, 즉 야당인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와 같은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사실 현재의 기초연금 문제는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이 가장 큰 논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인 전체 지급은 진보와 보수 상관없이 총선과 대선에서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만 65세 이상 전체 지급을 공약했다가 당선 후 70%로 줄인 것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70%라는 기준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인정의 계산 방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유층 노인이라도 본인 명의의 소득과 재산만 없다면 기초연금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가지 편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을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고 소득대체율은 42.5%이지만 소득대체율이 매년 0.5%씩 낮아져서 2028년 40%에 맞춰 있는 상황에서 작년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50%까지 인상하는, 즉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두 번째,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 그대로 유지하는, 즉 더 내고 똑같이 받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2066년까지 국민연금의 기금고가를 연장할 수 있고, 두 번째 방안은 207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6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각 단체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 인상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가장 극명하게 의견이 갈린 것은 국민연금을 더 받는 소득대체율의 인상입니다. 먼저 경영계에서는 국민연금을 더 받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로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개혁의 핵심은 지속가능성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노후소득 보장 방법은 국민연금의 강화보다는 개인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중층적 보상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현재 국민연금 월 평균 급여액은 62만원이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70% 이상이 60만원 미만의 국민연금을 매달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소득대체율로는 미래세대 노인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후 진행된 2차 공청회에서는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과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설계가 다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인데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은 각각 14%에서 18%까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지급률 또한 국민연금 1%,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이 각각 1.7%, 1.7%, 1.9%로 높은 편입니다. 직역연금 가입자가 더 내고 더 받는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덜 내고 덜 받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통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사실상 기금이 남아있지 않아 정부 보전금이 투입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학연금의 경우 오는 2024년 소진된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입니다. 이날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직역연금은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 존중되어야 하고, 만약 통합된다면 직역연금의 재정 부실이 국민연금에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직역연금의 부실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먼저 되어야 형평성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통합에 반대하지 않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반대 측 의견은 당장 통합이 어렵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두 집단의 공적연금 차이로 연금개혁 때마다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의 공청회 이후에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만 남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자기 앞가림만 하려 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오늘은 최근 진행된 연금개혁 이해관계자 공청회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연금개혁 최종 보고서는 4월 12일 총선 이후에 제출되고, 최종 결정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5월 말까지 연기되었기 때문에 이번 총선 이후 누가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 연금개혁의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 여당은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주장하며 약자에게 두텁게 지급하는 약자 복지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모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연금개혁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